반갑습니다, 여러분. 차인가입니다. 오늘은 야생고수차는 왜 건강에 좋은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려보고자 합니다. 야생고수차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어느 책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책을 찾아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제 몸으로 임상 실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몸을 가지고 임상 실험을 해서 야생고수차의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2005년도부터 야생고수차를 마시기 시작했으니까 한 20년 정도 됐지. 그런데 처음에는 한 4, 5리터 정도씩 먹다가 그 후에 한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한 7, 8리터씩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마셔왔지. 지금도 하루에 7, 8리터씩 마십니다. 좀 몸이 안 좋고 찌부둥할 때는 한 9리터까지도 마시기 하지. 그래서 아마 제가 야생고수차를 20년 이상 마셔왔기 때문에 야생고수차의 효능에 대해서는 이 세상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 물론 야생고수차의 효능을 잘 알고도 있지만은 야생고수차의 효능 덕분에 제가 건강에서 완전히 회복했지. 제가 건강을 회복했던 딱 한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면 그것은 여러분들한테도 꽤 놀라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제가 20대 군에서 제대할 때쯤에 B형 만성간염에 걸렸거든요. 제가 B형 만성간염이 걸린 것이 군에 입대하기 전에 걸렸는지 아니면 군복무 중에 걸린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지금 기억이 좀 흐릿하지. 다만 군복무 중에 혈액을 헌혈할 기회가 있어서 혈액을 헌혈을 했는데 그때 적십자에서 통보가 날라왔지. B형 만성간염에 걸렸다고. 그 후에 이제 제대를 해서 병원에서 정식적으로 이렇게 간 기능 검사를 통해서 B형 만성간염이 걸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때는 뭐 20대니까 뭐 그렇거니 가고 그렇게 지냈지. 그러다가 한 30대 중반 좀 넘어서 저희 집 큰 형님이 갑자기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간경화 4기가 된 거예요. 그리고 거의 한 2달 정도 있다가 큰형님은 돌아가셨지. 그때 저희가 굉장히 충격을 먹었거든요. 큰형님 돌아가신 것도 충격이 있지만은 큰형님이 술도 드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는데 간경화 4기가 되었으니까 제가 생각하기엔 이게 어쩌면 집안의 가족력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그래서 그 후에 저는 굉장히 이렇게 조심을 했지. 왜냐하면 저도 큰형님의 그런 과정을 언제든지 겪을 수가 있으니까요. B형 만성간염을 잘못 관리하면 간경화로 가든지 아니면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돌아가신 모친이 항상 걱정했지. 아이고 왜 하다가 그래 간이 그렇게 나빠서 이런 말씀을 꼭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부터 야생고수차를 마셨지. 그 후에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야생고수차를 마셨습니다.
그러다가 한 7, 8년 정도 지난 후에 우연찮게 건강진단서를 제출할 일이 있어서 건강진단서를 떼러 갔다가 제가 이제 간 기능 검사를 별도로 했지. 그랬더니 B형 만성간염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B형 만성간염이 없다고 말씀을 하는 거야, 의사가. 아니, 없을 리가 없는데. 그래, 제가 물어봤지. 그 의사 선생님한테. 아니, 이때까지 제가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 이때까지 B형 만성간염에 걸려서 그래도 이렇게 2년마다는 아니지만 가끔씩 한 4, 5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간 기능 검사를 했는데 그때마다 나왔는데 어떻게 이게 그렇게 저절로 없어질 수 있느냐 하긴 그 의사 선생님이 그런 일은 좀 드물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는 저한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작년에 제가 차인가에서 무슨 일이 생겨서 다시 이제 건강 검사를 한번 했지. 물론 이제 간 기능 검사도 다시 했고요. 그랬더니 진짜로 B형 만성간염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항우는 이렇게 양성해서 음성으로 됐는데 항체가 없는 거예요. 원래 항체가 양성이 걸렸다가 그걸 이겨내면 양성이 나와야 되는데 항체는 없고 항원도 음성이고 항체도 음성이더라고요. 참네. 간이 그만큼 나빴던 모양입니다. 항체를 만들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제 제가 그렇게 검사하고 나서 이제 제가 아는 우리 회원한테 내가 이렇더라 하니까 그 회원도 원래 이제 그 회원도 원래 B형 만성간염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 그분도 이제 원래 이제 5월달인가 그때 검사를 해서 본인도 B형 만성간염이 없었다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항원은 음성이고 항체는 양성인데 왜 자기 간이 내보다 간이 훨씬 더 기능이 좋다고 나는 항체도 생기지 않았는데 본인은 항체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야생고수차를 마시고 B형 만성간염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마 저도 있고 뭐 원래 했던 김모 씨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 회원 중에 또 한 분 더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3명 정도가 확인이 되더라고요. 이런 야생고수차를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를 포함한 이 두 분은 축복을 받은 거지. 그래서 제가 민주쌤한테 종종 이런 말을 하지. 민주쌤은 저 서쪽 중국 저 차산지를 향해서 매일마다 3배씩 올려야 된다고. 아이고, 이 참. 그럼 이 야생고수차가 우리 건강을 회복시키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야생고수차가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은 딱 한 가지로 꼽으라면 그것은 에너지가 높기 때문입니다. 높은 에너지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 몸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지. 제가 우리 회원들에게 가끔은 이런 말을 하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야생고수차를 마시는 것은 산삼다리물을 먹는 거와 똑같다고 말하지. 산삼을 매일매일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런데 사실은 야생고수차의 성분을 분석한 검사표에 보면 조사포닌 함량이 거의 g당 240g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인삼의 10배 정도가 됩니다. 제가 그 유튜브 게시물에 성분 분석표를 이렇게 올려놨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짜로 제가 한 말이 진짜거든. 검증이 되어집니다. 서류로. 야생고수차를 마시도 삼향이라 하지. 인삼이나 산삼에서 나는 그런 향들이 있거든요. 거기 진짜로 중국에서는 런션 향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건강을 회복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생고수차가 고에너지를 가졌다는 것은 우리 신경계를 튼튼하게 하는 거지. 만약에 매일매일 야생고수차를 마신다면 신경계가 매일매일 튼튼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것이 내 건강을 회복하는 주된 원인이지. 이렇게 야생고수차가 가지는 에너지는 굉장히 큽니다. 이 큰 에너지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지. 그러나 이 야생고수차의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올려 갖고 우리가 건강에 도움이 되게끔 하려고 하면 반드시 세 가지의 기본 원칙을 지켜서야 합니다. 기본 원칙을 따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첫째는 찬물은 미네랄이 없는 물이 되어야 합니다. 찬물이 미네랄이 있는 물이 좋다, 없는 물이 좋다, 서로 분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지식적인 논쟁은 접어두고 제가 몸을 통해서, 몸 반응을 통해서 확인한 가장 좋은 찬물은 미네랄이 없는 찬물입니다. 미네랄이 없는 찬물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정수기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정수 방식이 역삼투압 방식을 사용한 정수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미네랄이 없는 물을 얻을 수 있지. 역삼투압 방식을 사용하는 정수기는 아마 시중에서 초원아이스하고 또 한 군데가 더 있는데 지금 고해인가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써본 결과로 청원아이스 물이 훨씬 더 맑고 깨끗합니다. 제가 청원아이스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청원아이스한테 회사한테 뭐라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청원아이스 물이 가장 무엇입니까? 맑고 깨끗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건강에도 그냥 먹는 음용수로 쓰기도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구는 유리 제품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보통 우리가 차를 우리는 도구로 뭐 도자기류를 쓴다든지 아니면 중국차는 자소를 쓴다든지 이렇게 쓰지요. 그런데 이 도자기류와 자소는 찬물을 잘 빨아들이고 잘 내봤습니다. 그래서 그 도자기 안에는 이전에 사용했던 차의 성분들이 정말서 찌꺼기들이 그 안에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전에 사용했던 차가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성차가 되면 그 다구 안에 그대로 고이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구에 야생고수차를 넣어서 우려 먹어도 농약이나 화학비료는 같이 우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반드시 바꿔야 할 것은 다구리입니다. 다구리 중에서는 잘 이렇게 찬물을 빨아들이지도 않고 내뱉지도 않는 유리 제품이 가장 좋지. 그리고 가장 헐지 않습니까? 예술적인 멋은 좀 없더라도 실용적으로 쓰기에는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차를 우리는 다구를 쓰신다면 꼭 유리 제품을 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차를 연하게 우려 드셔야 합니다. 야생고수차는 에너지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 높은 에너지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평소에 먹던 보이차를 마시던 습관대로 진하게 우려 드시면 큰일 납니다. 좋은 차를 꼭 높은 가격을 주고 샀는데 몸 반응이 좀 부정적으로 나오면 억수로 당스럽습니다. 야생고수차는 에너지가 높기 때문에 진하게 우려 드시면 가령 뇌신경계가 약한 사람은 머리가 어지럽든지 머리가 띵하든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장이 약하신 분은 위장에 통증이 오든지 그리고 아픔이 좀 일어날 수 있어요. 심장이 약한 사람은 심장이 팔딱팔딱 뛰기도 하고 불규칙으로 이렇게 박동도 일어나고 아니면 쪼아드는 현상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의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몸 반응을 볼 때는 그런 변화들이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인데 만약에 이걸 해석을 잘못하면 부정적인 반응으로 읽을 수도 있지. 야생고수차가 가진 에너지 해석을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야생고수가 가진 에너지 해석을 잘못하면 완전히 정반대의 부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다음은 겁이 나서 야생고수차를 못 마십니다. 아마 야생고수차를 사서 집안에 몇 번 먹다가 잘 보관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야생고수차를 마실 때는 항상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그 반응에 대해서 답을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꼭 필요합니다. 저 같은 이런 선생님이 필요하지. 그래서 야생고수차는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차입니다. 그렇게 야생고수차와 인연 맺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그 인연을 유지해 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야생고수차를 사랑하고 즐겨 마시는 분은 그 인연이 대단히 귀한 겁니다. 그리고 또 연하게 우려 마셔야 차의 양을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차의 양을 많이 먹는다는 말은 물을 많이 마시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일어나지. 왜냐하면 차를 마신다는 것은 차의 성분 플러스 물을 신진대사 효과도 같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몸에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다시 말하면 독소나 노폐물을 빨리 배출할 수 있지.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그래서 우리 몸에
혈액 속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을 빨리 배출하기 때문에 우리 몸이 무엇입니까? 그만큼 가벼워지고 편안해지지. 이렇게 세 가지 기본 원칙을 꼭 따르시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야생고수차를 마시면서 맛과 향도 즐길 수 있고 건강도 얻을 수 있습니다. 꼭 본인의 습관대로 야생고수차를 드시지 마시고 한 번쯤은 제 말을 듣고 그렇게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건강을 안겨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차인가 회원님 중에서 아직까지도 B형 만성간염에 걸려서 삶에 걱정이 많으신 분들은 꼭 이 기회에 야생고수차를 제대로 한번 드셔보세요. 하루에 한 3리터 정도를 목표로 삼고 아침 먹고 나서 바로 풀어주고 점심 먹고 나서 바로 풀어주고 저녁 먹고 나서 바로 풀어주고 이렇게 음식을 먹자마자 곧바로 야생고수차를 마셔서 위장을 풀어주고 그것을 한 5년 정도 해보세요.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반가운 소식이 주어질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게 차인가입니다.